예, 안녕하십니까. 기농을 위한 미래 농업 전망을 맡은 이성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4차 시에 해당되고요. 시설 원해 분야의 스마트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시설 원해 분야를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생육 환경과 식물 반응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물 또는 농작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는 5대 원소, 누구는 6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체가 자라기 위한 적정한 온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또는 습도, 그리고 탄산가스, 우리가 CO2라고 하죠. 이산화탄소가 식물체에 공급이 돼야 광합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물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 안에는 다양한 그 영양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이 식물체는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양소를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15가지 정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설원의 스마트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학문적 요인 중에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게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물체는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야 미네랄 등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요 부족한 만큼만 식물체는 성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영양소들은 아무리 풍부하게 있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체가 원하는 모든 종류의 미네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식물체를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왼쪽에 넣은 표는 토마토라는 농산물에 대한 생육 기준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초장이라는 것은 식물체의 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3.5m 정도가 될 때 토마토는 가장 최적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줄기는 한 10m 정도는 돼야 되고 잎의 길이는 40cm는 돼야 되고 한 주당 잎의 개수는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숫자들은 이 식물체가 최고의 생산성을 내기 위한 필요한 숫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빛과 온도와 습도와 CO2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스마트팜의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시설원의 스마트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요, 이 안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CO2 센서, 양액 센서 등 다양한 온실 안의 환경을 측정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유동팬이라든가 측창이라든가 또는 난방기, 온실 안에 있는 환경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제어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통합 지역이라는 곳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수집을 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관리 시스템에서 제어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설 원해의 기본적인 흐름, 장치의 흐름, 데이터의 흐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과수 분야인데요. 시설 원해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밖에 노지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지에서 생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들을 집합하고 분석해서 진행을 할 거냐. 시설 원해 분야와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토양 센서, 수분 토양 EC, pH 등 과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치들, 페르몬 트랩, 병해충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러한 나름대로 과수 분야의 독특한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과수 분야는 활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설원에 또는 과수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장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장 기상대라고 하는 겁니다. 농장 기상대는 온실 밖에 설치를 하는데요. 외부의 풍향, 풍속, 강수, 강우, 그 다음에 온습도를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농장 기상대다 이야기하고요. 온실 안에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온습도 센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CO2 센서인데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CO2인데 이 CO2가 온실 안에 얼마나 있는지 그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우리 대기 중에는 CO2가 보통 400ppm 정도 있는데요. 식물체가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600ppm 정도 될 때 광합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위적으로 온실 안에 CO2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량이 적정한지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치는 일사 센서입니다. 즉 빛의 양이죠.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데 그 빛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의 누적된 일사량이 식물한테 공급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pH와 EC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EC 센서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EC 센서는 우리가 수경으로 땅에다가 식물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양액이라는 물에다가 양분을 타서 공급하는 양액으로 식물을 키우게 될 경우에는 그 양액을 잘 흡수하기 위한 전기 전도도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전기 전도도가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EC 센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학자에 따라 다소의 의견이 있고 또 온실의 상황, 생육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EC를 3에서 3.2 사이에 맞춰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은 pH 센서인데요. pH는 우리가 양액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다량의 영양, 미네랄 성분을 넣게 되는데요. 그 pH가 적정하게 맞을 때 식물체는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pH가 높아도 흡수를 안 하게 되고 너무 낮아도 흡수를 안 하게 되고 또 산도가 너무 높을 때는 흡수하는 영양 성분이 달라지고 낮을 때 흡수하는 영양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체가 원하는 적정의 pH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pH 센서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또 온실 안에 지금 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CCTV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노지 분야, 과일의 경우에는 성 페로몬 트랩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 페로몬 트랩 안에 병해충, 뭐 나방이라든가 이러한 병해충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 성 페로몬 트랩을 통해서 병해충이 얼마나 왔는지, 해충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언제 농약을 살포할 건지, 얼마만큼의 농약을 살포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농약의 살포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농약의 양을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비는 온도, 습도 이런 환경들을 잘 수집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온도, 습도, 환경들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 장치입니다. 자, 제어 장치에는 첫 번째로 천창과 측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천창은 하늘 쪽에 나 있어서 천창이고요. 측창은 옆면에 있어서 측창입니다. 즉
온실 안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측창이나 천창을 열어서 온실 안의 온도를 낮춰야 되고요. 또는 온실 안의 습도가 너무 또 높으면 습을 빼주기 위해서 천창과 창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기술들을 적용하게 됩니다.